이른 새벽, 아직 백화점의 불빛이 완전히 켜지기도 전에 김순자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출근길에 올랐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백화점 개점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고, 유명 인사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날일 뿐이었다. 아이고, 무릎이. 순자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구석구석 먼지를 닦으며 잠시 통증을 느꼈다.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청소를 해온 그녀의 무릎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참았다. 3명의 손주들을 키우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매일 아침 이곳으로 이끌었다. 오늘 행사 준비라 바쁘네. 사람들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려한 행사장 바닥을 걸레질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질반질 윤이 났다. 순자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청소부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백화점을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현수막을 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꽃장식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순자만은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데 집중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은 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백화점에서 5년차 청소부인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 곁을 지나갈 때면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순자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 저기 물기. 순자는 직원들이 꽃병을 옮기다가 흘린 물을 발견하고 서둘러 걸레를 가지고 달려갔다. 그때 백화점 지배인인 박석진이 행사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모두가 그의 존재를 느끼자 분위기가 단번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늘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시는 분들은 우리 백화점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VIP들입니다. 석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물기를 닦고 있는 순자에게 향했다. 저기, 아줌마. 석진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배인에게 직접 지적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네. 지배인님. 순자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석진은 콧방귀를 뀌며 순자를 내려다보았다. 아줌마, 저쪽 바닥 물기 좀 닦아요. VIP 오시는데 보기 흉하잖아. 순자는 이미 그 물기를 닦기 위해 달려온 참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석진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화점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젊은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순자는 그들의 반응을 보았지만 무시한 채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 VIP 엄청 높은 사람이라던데.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분히 순자에게도 들릴 정도로 컸다. 저 청소부 아줌마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지. 그러게 그냥 조용히 청소나 하지 뭐. 다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10년 가까이 이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괜찮아. 참자. 이제 곧 손주들 학비 다 모으면 그만둘 수 있어. 순자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며 계속해서 걸레질을 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다. 석진은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며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순자에게 다시 한번 향했을 때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저기, 왜 아직도 거기 있어요? 빨리 움직이라고요.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석진이 지적한 곳의 물기를 닦은 후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 청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배인의 눈에는 그저 느릿느릿 일하는 나이 든 청소부로만 보였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순간 더 구부러져 보였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다. 그들의 말은 순자의 귀에 정확히 들렸다. 젊은 직원들은 나이 든 청소부를 놀리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그들에게 순자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석진은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네. 젊고 빠른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자의 가슴이 찔렸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해고의 위협을 느꼈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순자는 행사장의 구석구석을 계속해서 청소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먼지까지 말끔히 닦아냈다. 행사장은 점점 더 깨끗해졌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이제 곧 손님들이 오신데 다들 준비 끝났나? 석진이 큰 소리로 물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도 마지막으로 걸레를 짜내며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아줌마. 석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순자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네. 지배인님, 행사 시작하면 절대 보이지 말아요. 청소도구 같은 거 들고 다니면 품이 떨어지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알겠죠? 순자의 눈에 순간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순자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청소도구, 보관실로 향했다. 그곳은 백화점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순자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꿈 많던 그녀가 지금은 백화점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순자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거울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괜찮아.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으며 행사가 시작되면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대기 위치로 향했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순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가 없다면 이 완벽한 행사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행사장 밖에서 순자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행사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석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순자가 닦아놓은 바닥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순자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쩌면 오늘이 그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모여 그녀의 인생을 이루고 있었다. 무시당하고 상처받아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김순자라는 한 청소부의 작은 존엄이었다. 백화점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후 2시 VIP 방문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지배인 박석진은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입구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벌써 오셨나? 석진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조금 일찍 오셨군. 멀리서 고급 검은색 세단이 백화점 정문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 번호판은 특별 맞춤형이었고 진한 틴팅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 차량에 고정되었다. 경비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문을 활짝 열었다. 백화점의 빨간 카펫이 입구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깔려 있었다. 석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자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먼저 반짝이는 정장 구두가 보였고 이어서 완벽하게 다림질된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의 첫인상은 위엄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장세현우, 5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이자 세연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지만 동시에 옅은 향수도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군. 여긴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에 석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VIP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둘러보시죠. 석진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아부하듯 말했다. 저희 백화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했다. 이 백화점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지금의 자리에 오기 전
내 인생의 중요한 장소였지. 석진은 현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다. 저희 백화점이 회장님의 특별한 장소라니 더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 준비한 행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 몇몇 임원들과 비서들이 함께 움직였다. 현우는 천천히 걸으며 백화점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을 걷는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 구조가 많이 바뀌었군. 현우가 말했다. 석진은 재빨리 설명했다. 네. 5년 전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더 넓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그들은 넓은 로비를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순자는 방금 물을 엎질러 급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다른 직원이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지만 모두가 VIP 맞이에 정신이 팔려 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현우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걸음을 멈추기 직전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더 자세히 보았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몸이 굳어버렸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노년의 여성. 깊게 패인 주름과 구부정한 허리. 그러나 여전히 그 눈빛만은 따뜻했다. 현우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과거 회상. 30년 전 비가 내리는 쌀쌀한 가을날 15살의 현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일주일 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가출한 상태였다. 홀로 남겨진 그는 학교도 그만두고 끼니를 찾아 헤매야 했다. 작은 식당 앞 현우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을 먹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빈 배에서는 소리가 났고 입안에 침이 고였다. 하지만 주머니 속 동전은 고작 몇백 원뿐이었다.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배고파요. 더 먹을 거 좀 있나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지저분했다. 식당의 주인, 30 중반의 순자는 일하다 말고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현우의 초라한 모습과 굶주린 눈빛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이거라도 먹으렴. 배고플 땐 잘 먹어야지. 순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현우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거의 매일 그 식당을 찾았고 순자는 항상 그를 먹이고 때로는 집에 가져갈 음식도 싸주었다. 학교는 왜 안 다니니? 어느 날 순자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현우에게 제안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할래? 먹고 잘 곳도 줄게. 대신 학교는 다시 다녀야 해. 그것은 현우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 그는 순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고 식당에서 일하며 삶의 기술도 배웠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순자는 그의 든든한 지원자였다. 대학 졸업 후 현우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세연그룹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고 바빠지면서 그는 점차 순자와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식당이 문을 닫고 순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후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 현재 백화점. 현우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순자 이모님?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했다. 바닥을 닦던 순자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VIP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차 그 눈빛을 알아보는 듯했다. 순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현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석진과 다른 직원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모님이 살아계셨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눈빛은 밝게 빛났다. 그게 너였구나, 현우야.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석진은 당황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VIP님, 이 청소부를 아시는 분입니까? 석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현우는 천천히 석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청소부라니?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은인이라고? 직원들이 속삭였다. 현우는 다시 순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릴 때 먹을 것도 없던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던 분이야. 그때 이모님이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도 그 어린 소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어요. 식당이 문을 닫고 이모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슬픔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성공한 것도 모두 이모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하면 부끄럽지.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내가 잘 된 건 다 내 노력 덕분이지. 석진은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VIP가 백화점 청소부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회장님, 준비된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먼저 안내해 드릴까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대신 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모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힘든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늙어서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아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나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순자의 구부정한 어깨를 바라보았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른 듯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위해 달려온 동안 그의 은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모님을 모실게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변의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석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침에 그가 순자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다. 만약 현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석진이 다시 말을 꺼냈지만 현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지금은 행사 같은 것에 관심 없어. 이모님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석진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VIP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현우는 순자의 손을 여전히 붙잡은 채 물었다. 이모님,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그 식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몸이 아파서 식당을 접었어. 그리고 손주들 학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일하게 됐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손주들이요? 현우는 놀라며 물었다. 그래. 딸아이가 셋을 키우고 있어. 사위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해서. 현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이모님,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손주들 학비도 제가 책임질게요. 주변의 직원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침에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VIP의 은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석진은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저 어색한 표정일 뿐이었다. 이모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현우는 순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기뻐.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순자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어머니 같은 존재를 다시 만난 감격이었다. 이모님,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현우야, 그래.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았다. 몇몇 직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석진만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VIP를 위한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이 자신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순자에게 했던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VIP에게 알려진다면 그때 현우가 갑자기 석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배인님, 이모님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셨습니까?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그게 석진은 말을 더듬었다. 저희는 모든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 대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순자 님도. 현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뭔가를 눈치챈 듯했다. 그때 순자가 현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현우야. 오늘은 내 중요한 날이잖아. 행사부터 먼저 참석하렴.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모님. 하지만 행사 후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하며 오랜 이야기를 나눠요. 순자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우야. 현우는 다시 한번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석진을 향해 돌아섰다. 지배인님, 이제 행사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행사가 끝난 후 이모님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모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석진과 현우가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의 직원들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아침에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그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VIP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랜만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한 작은 선행이 오늘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인연을 다시 엮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백화점의 넓은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장식으로 가득했다. 특별 VIP 고객 감사 행사를 위해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 지배인 석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백화점 최고의 날입니다. 모든 VIP들, 특히 현우 회장님을 최상의 서비스로 모셔야 합니다. 절대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행사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에 묵묵히 집중하고 있었다. 아줌마. 그 구석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VIP들이 다니는 중앙 통로부터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석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자리를 옮겼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젊은 직원들이 작게 웃음을 참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VIP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현우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인 그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석진은 최대한의 공손함을 담아 그를 맞이했다. 현우 회장님. 오늘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우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행사장을 천천히 훑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의 표정에 석진은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다. 오늘 특별히 찾으시는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행사를 진행해 주세요.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식사와 음악 공연, 그리고 백화점의 새로운 VIP 프로그램 소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석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순서인 VIP 대표 인사말을 위해 현우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이제 저희의 소중한 VIP 고객이신 현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백화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사장 구석을 바라보았다. 순자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저는 저를 살려주신 은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석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시고 치료비를 대신 내주셨죠. 당시 저는 집도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다. 그분은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주셨고
매일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을 다시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갑자기 이사를 가셔서 연락이 끊겼죠. 그리고 오늘 15년 만에 현우는 천천히 행사장 구석을 향해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가 향하는 방향으로 모였다. 이모님, 순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현우는 순자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모든 직원들 앞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이모님 덕분에 저는 오늘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이모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지배인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현우와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모님은 이제 이 백화점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모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백화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이모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려 합니다. 행사장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청소부 아줌마가 VIP님의 은인이라고.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우린 그동안 너무 함부로 말했던 거 아니야? 다른 직원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는 석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배인님, 이모님께서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말투, 무시하는 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석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다시 순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모님, 이제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현우는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모님, 제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은 모두 이모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모님을 돌봐드릴게요.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감동적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훔쳤다. 석진은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리에 서 있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말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직업, 지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순자 이모님처럼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현우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행사장을 나섰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여운이 남았다. 그날 이후 백화점은 크게 변화했다. 순자 이모님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석진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순자는 현우의 보살핌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백화점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는 방문객으로서였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인연이,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가장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오늘의 작은 도움이 내일의 큰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